1장. 우리가 해야 할 투자의 방향은 명확하다. 이한영 씨는 DS자산운용에서 주식운용본부장을 맡고 있는 펀드 매니저입니다. 2020 대한민국 펀드대상 전문 사모부문대상 그리고 사모부문 올해의 펀드 매니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 시장에 참여할 때 반드시 정해야 할 자기만의 기준. 저자는 주식 투자로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몇 가지 기준은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첫째, 생활 자금이 아닌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는가. 여유 자금이어야 주식 매매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매수 매도에 대한 판단의 주체는 누구인가. 뭐뭐라고 하더라에 의한 투자는 100점 100패이고 수익이 나더라도 그건 운이라고 합니다. 셋째, 투자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기준이 있어야 매수, 매도, 추가 매수 또는 손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만의 투자에 대한 시간과 비중을 정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만의 목표 수익률과 손절매 기준은 얼마인가? 사람마다 견딜 수 있는 손실의 폭이 다릅니다. 다섯째, 본인이 한 판단의 기준이 예측인가 대응인가? 투자자들은 나름의 논리로 특정한 이벤트에 대해 선제적으로 예측을 하거나 특정 사건에 대한 후행적인 대응을 통해 투자를 실행합니다. 허나 투자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이벤트를 곤란한 타이밍에 겪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장기간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건은 리스크 관리 능력이라고 합니다. 특정 현상에 대해 해석하는 능력을 갖추고 그에 따른 본인만의 기준을 설정한 후 그것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그렇지 못했을 경우보다 높은 확률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으며 그래야 결과에 대해서도 후회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2. 2020년 주식시장 리뷰. 예측과 대응을 구분하라. 주식시장은 새로운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모두가 기대하는 호재는 더 이상 호재가 아니고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도 아닙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 요인이 변수에서 상수로 바뀔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G2 무역 분쟁은 예측의 영역인가 대응의 영역인가?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은 2018년부터 불붙기 시작했는데 2019년 중반 장기전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트럼프의 패가 꼬이기 시작했고 2020년 초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추가적인 확전은 자제되었습니다. 미중 양국 간 무역 분쟁은 확실한 승자와 패자가 없는 채 현재 봉합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역 분쟁 기간 동안 수많은 펀드 매니저와 시장 참여자들은 트럼프의 트위터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 상 전술을 사용하는 사람이라서 항상 예상을 벗어난 액션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즉, 트럼프는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은 예측이 아닌 대응의 영역으로 진입했던 것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관련주들의 흐름이 대응의 영역으로 나왔을 때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이분법적인 답안지를 만들고 그 답안지의 시나리오대로 실행하면 투자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누구의 편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합니다. 미국의 달러금화 통화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연방준비제도는 시장의 편으로서 연준은 그동안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지속적으로 동원해왔습니다.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 연준은 무한 양적 완화라는 극단적 처방을 했고 현재는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새로운 정책 수단을 제시하면서 확실한 시장의 편임을 천명하였습니다. 한편 금리의 결정은 경기 순환 사이클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경기가 너무 화랑이면 과도한 물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금리를 올리고 경기가 너무 침체되면 시장의 통화 유동성 공급을 위하여 금리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2021년 현재 연준이 제로 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시장 통화량 확대를 통하여 투자를 유인하고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시장은 변곡점을 맞이했다. 과거 G2 무역 분쟁은 미국 중심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는 달러화 중심의 통화 정책이라는 점에서 두 요인의 결합은 달러 초강세라는 현상을 낳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두 요인의 진행량이 바뀐다면 시장에는 변곡점이 형성될 것입니다. 보통 시장은 새로운 변화에만 민감하게 반응하지 익숙한 변수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상수 취급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극단적 무역 분쟁의 완화와 연준의 저금리 정책은 달러 약세를 촉발하는데 2020년에 실제로 비달러 자산과 신흥자산, 특히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시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저자는 코로나19가 아니었어도 시장은 변곡점을 맞이했을 것이고 비달러 자산도 확산될 국면이었다고 분석합니다. 2020년 주식시장의 특징, 쏠림. 2020년 주식시장의 쏠림 현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주도주의 쏠림이고 또 하나는 투자 주체의 쏠림이었다고 합니다. 주도주의 쏠림은 미국의 경우 FANG, F-A-A-N-G 라고 일컬어지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및 테슬라 등의 투자의 쏠림이 있었고 한국은 BIG, BBIG라고 일컬어지는 파이어, 배터리, 인터넷 게임 섹터의 쏠림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LG화학, 삼성 SDI,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등이 이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까닭은 인터넷, 플랫폼, 2차전지, 바이오텍, 전기차 등이 지금 시대에 개화하고 있는 신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대표주의 실적 역시 추세적으로 증가하는데 주가는 기업의 이익과 밸류에이션 변동에 따라 등락하므로 산업이 성장하니 기업 이익도 증가하고 성장성이 돋보이니 밸류에이션이 확장되면서 주가는 강세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BBIG라 불리는 신성장 산업을 산업 사이클로 보면 개화에서 성숙 이전 단계에 있으므로 아직 더 성장할 여지가 있고 주도주로서의 상승이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는 주도주의 쏠림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시대의 1등주는 항상 존재한다. 1등주는 지수와 무관하게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준다. 성장주의 끝은 급락이다. 성장이 끝난 산업은 이후 잘해봤자 트레이딩이다. 다음, 투자 주체의 쏠림이 있는데 2020년 동학개미 운동이란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는 부동산을 비롯한 실물 자산의 상승, 빈부 격차의 확대, 현 집권 세력의 정치적 성향, 각종 부동산 규제의 본격화, 코로나19에 의한 단기 급락과 그에 따른 매수 기회 등 수많은 요인이 개인 투자자들을 시장에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과거 한국 증시의 고객 예탁금은 평균적으로 25조 원 수준이었는데 2020년 단 1년 만에 30조의 자금이 유입되어 2020년 말 현재 고객 예탁금은 70조 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의 우상향 추세, 주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무제표에 기재되는 과거의 실적보다는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을 통해 형성되는 실적의 컨센서스는 미래에 대한 기대치, 즉 미래에 대한 추정치가
주가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2021년도에도 한국의 BBIG나 미국의 FANG, FAANG로 통칭되는 기업들의 실적 성장 추세가 유지된다고 하면 주가는 기업 이익 곱하기 밸류에이션이므로 이러한 성장주들의 주가 상승은 계속 이어지리라고 전망합니다. 역시나 주도주로의 쏠림이 계속된다고 할 때 압축되는 주도주를 골라내는 것이 중요하기에 저자는 아래와 같은 산식을 제시해 줍니다. 매출액 증가율이 영업이익 증가율보다 큰 기업, 성장하는 기업, 매출액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큰 기업,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 일반적으로 실적이 좋고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악재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성장성이 강하면 주가는 상승합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서 지수의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개별 주식들의 수익률이 차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어 엄격한 잣대로 실적을 분석하기 시작하므로 수익성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그 시대의 1등주는 매출 성장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매출 성장이 둔화되어도 영업이익의 성장률은 이를 상회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3. 2021년 전망 및 투자 포인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가장 큰 투자의 줄기, 뉴 코리아. 2020년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을 때 다른 나라들은 락다운에 걸렸지만 한국은 공장을 셧다운한 적이 없었고 실제로 경제 지표를 한눈에 표현해주는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충격의 정도와 회복의 속도에 있어서 차별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한국은 G10 국가에 진입할 수 있게 되므로 주가 밸류에이션에 있어 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은 PER 9에서 11배, 신흥국은 PER 13에서 15배, 선진국은 PER 18에서 20배 사이를 받아왔습니다. 주가는 기업 이익 곱하기 밸류에이션의 함수에서 볼 때 그동안 우리나라는 북한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하여 낮은 밸류에이션을 적용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말 코로나 이후 시장이 풍부해진 유동성으로 인하여 코스피 전체의 PER은 14배를 넘어보았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상승한 이유는 실적의 상승세라기보다는 주가 상승의 속도가 더 가팔랐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는 단어가 주가 조정의 빌미가 되고 있지만 실적을 바탕으로 자극받은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시장에서 주가는 항상 먼저 올라 있을 것이기에 밸류에이션은 항상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개선되면 다시 밸류에이션이 낮아 보이게 되고 그럼 유동성이 또다시 밸류에이션을 밀어 올리면서 비싸 보이게 될 것입니다. 2021년 한국 기업들의 실적 성장은 주가 상승의 명분이 되고 상향된 밸류에이션은 뉴코리아 주식시장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기업 실적의 강세는 지속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상위 12주식의 향후 12개월 순이익 전망치가 오히려 미국 주식들을 압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가총액 10위에 속하는 기업들은 분류해 본다면 반도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차 전지인 LG화학과 삼성 SDI, 플랫폼과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바이오시밀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그리고 현대차와 LG생활건강이 있습니다. 이들의 실적 상승 패턴은 2020년 이후 턴어라운드형과 2019년 이후 지속 상향으로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적이 계속 상승할 경우 주도주를 가려내야 하는데 앞서 말했다시피 매출액 증가율이 가파른 기업은 성장 산업의 성장주이고 해당 산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후에는 매출액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큰 기업이 바로 해당 산업의 주도주로서 더 강한 상승을 보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을 예의주시 관찰하여 주도주의 지위 유지와 탈락에 대해 관찰하고 투자와 리스크 관리로 대응하면 될 것입니다. 산업 구조는 이미 바뀌었고 여기에 돈이 있다. 주식시장에 참여하다 보면 단기 수익에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흐름에 편승하고 있어야 단기 시장에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산업에 속한 기업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이 없더라도 성장이 가능합니다. 해당 산업군 내에서 시장 지배력이 있는 기업을 찾아 투자하면 승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배거라고 불리는 10배 수익률의 종목들은 이런 성장 산업의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에서 탄생합니다. 저자는 그린 뉴딜과 같은 새로운 정책적 모멘텀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이후 새로운 산업이 더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2020년의 주도주는 2021년에도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적이 증가하는 성장 산업의 대표주들이 보여주는 추세로 인해서 주도주는 변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추가적인 옥석 가리기는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시장의 새로운 변수, 미국 대선. 저자는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미국 외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바이든의 외교 정책의 핵심은 미국 중심, 달러 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교적인 마찰 수위는 낮아질 것이고 반독점 규제와 법인세 인상은 악재로 작용할 테지만 이는 미국 기업에 국한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이후 변화의 핵심은 친환경이 될 것이며 이는 1차적으로 불이 붙은 그린 뉴딜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주도주의 색깔이 녹색으로 조금 더 변화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국 저평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2020년 코로나 발발로 인하여 한국 코스피가 고점 대비 65% 수준까지 단기 급락을 했었지만 시가총액 상위주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및 호실적으로 인해 주가가 저렴해 보이면서 다시 반등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실적은 주가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명분이자 근기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주식시장의 GDP 대비 시가총액 비중은 코스피 3000을 기준으로 하여 120% 정도 되는 상황인데 반해 미국은 16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수치가 꺾이지 않는 이유는 주도주의 이익 성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평가된 한국 주식시장은 2021년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을 맞이하여 기업 실적의 상승세가 강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 주도주의 외형 성장이 끝날 때까지 한국 시장의 주가 상승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자는 전망합니다. 리스크, 시장 할인율. 저자는 연준의 저금리 정책이 시장 할인율을 낮췄고 이것이 성장주의 관대한 유동성 장세를 연출한 시발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반대로 할인율이 상승하는 것이
현재 기준에서는 우려할 만한 요인이라고 합니다. 미국 시장이 2021년 3월부터 경제회복에 따라 시장 할인율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장 할인율 상승이 연중 지속적으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의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다. 저자는 앞서 설명한 내용들을 아래와 같이 간단히 정리합니다. 포스트 코로나19의 한국 증시는 재평가받을 구간에 진입했다. 성장 산업의 대표주는 지속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 산업의 구조가 바뀌었고 한국 대표 기업들의 위상이 상승했다. 한국은 저평가받고 있으며 이 장은 성장주의 외형 성장이 끝나야 끝이 날 것이다. 바로 여기에 돈이 있다. 2021년에도 우리가 해야 할 투자의 방향은 명확하다. 시대의 1등주에 투자하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